집에서 짜도 되냐, 좀 이거를 다뤄보고자 해요. 왜냐면 제가 무조건 짜지 말라고 해도 짜실 거잖아요. 못 참잖아요.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. 원장님 이거 짜도 되나요? 짠다는 말이거든요. 어떤 거냐면 그 병원 오셔서 환자분들이 저 오늘 술 마셔도 돼요? 마시지 말아도 마실 거잖아요. 안녕하십니까, 건성지성 주재성 피부과 전문의 주재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 피부과의 이제 영원한 숙제이기도 한 여드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데, 저번 시간에는 여드름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았고,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방법이나 짜는 법이나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좀 다뤄보고자 하거든요.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다뤄보고자 하는 내용은 특히 이제 성인 여성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. 학생 때는 괜찮았는데 성인이 되면서 갑자기 턱 주변이나 입 주변에 여드름이 나는 분들, 그리고 꼭 이상하게 생리만 되면 조금 더 여드름이 심해지는, 그게 정말로 어떤 생리랑 상관이 있는 건지, 속설에는 자궁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이런 생리 때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, 이런 말도 있는데, 저는 오늘 이제 약간 의학적인,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과학적으로도 관련성이 있습니다.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호드름이라고도 해요. 호드름. 여성분들의 생리 주기가 크게 나누면 4주기잖아요. 그 중에서도 배란기랑 이제 황체기라 해서 생리 직전, 이 시기에 여드름이 좀 더 심해지고 트러블이 이제 나게 되는데, 결국 호르몬 문제거든요.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이제 여드름이 생기는, 여성 호르몬 중에서도 프로게스테론, 성인기 여드름의 주범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프로게스테론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, 크게 3가지 역할을 하거든요. 첫 번째가 일단 피지 분비를 올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염증을 좀 더 악화시켜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을 조금 약하게 만들거든요.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. 그래서 여성분들이 생리 때가 되면 꼭 여드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피부에 좀 트러블이 잘 나는 것 같고, 똑같이 세안하고 똑같이 화장했는데 뭔가 피부가 좀 건조감이 심하고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이유가, 원인이 이 프로게스테론 때문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배란기랑 생리 직전에는 보습을 강화시켜주고 좀 진정해줄 수 있는 그런 케어를 해주면 훨씬 좋아요. 간단한 예로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올라가는, 네, 맞아요. 우리 몸에서 또 땡기잖아요. 요새 제로 음식 많으니까 그런 걸로 조금 대체하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, 이때는 피부 장벽이 조금 더 약화되고 좀 더 민감해진 시기니까 보습 잘 해주시고 피부에 자극 줄 수 있는 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여드름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, 맨날 보시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. 이거 짜셨죠? 그러면 네, 짰어요. 제발 짜지 마세요.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요. 항상 이 반복되는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. 그리고 다음번에 오셔서 좀 좋아졌어요. 안 짜셨죠? 그러면 원장님 말 듣고 진짜 안 짰어요. 이러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집에서 짜도 되냐, 좀 이거를 다뤄보고자 해요. 왜냐면 제가 무조건 짜지 말라고 해도 짜실 거잖아요. 못 참잖아요.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. 원장님 이거 짜도 되나요? 짠다는 말이거든요. 어떤 거냐면 그 병원 오셔서 환자분들이 저 오늘 술 마셔도 돼요? 마시지 말아도 마실 거잖아요. 그런 느낌이니까. 어차피 짜실 거 아니까 그래도 짜신다면 이렇게 짰으면 좋겠다,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일단 첫 번째는 왜 웬만하면 짜지 말라고 하냐면, 그게 이제 여드름 생긴 구조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, 결국 여드름은 이제 안에 있는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그게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기고 여드름이 또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일어나서 생기는 건데, 그 피지샘이 깊게 있어요. 절대 저희가 이 짜는 행위로 완벽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. 오히려 짜는 게 염증을 더 일으킬 수 있고, 그로 인해서 흉터나 색소 침착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짜지 말라고 하는 거고, 그러면 병원에서 압출, 피부 관리실에서 압출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, 일단 병원에서는 멸균된, 그러니까 소독된 상태로 합니다. 바로 짜는 게 아니라 전처치를 해주고, 짜도 괜찮은 여드름만 골라서 하고, 짜고 나서도 연고를 발라주고 후처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죠. 전문의만 다룰 수 있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. 맞아요. 그런 것도 있죠. 그러면 어떤 여드름을 짤 수 있느냐,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. 그래도 집에서 짤 수 있는 여드름을 선정하는 거, 이것도 3가지거든요. 첫 번째가 완전히 녹익은 거, 두 번째는 주변이 빨갛지 않는, 그 녹익은 여드름 주변으로 빨갛다는 거는 이미 거기 지금 염증이 많은 거예요. 여드름균 이 녀석들이 왕창 모여있다는 뜻이거든요.
거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눌렀을 때 통증이 없는. 결국 통증이 있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염증이 심하다는 거거든요. 이 세 가지는 그래도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, 단 전제 조건은 정말 가끔씩만, 자주 하지는 마시고, 이 짤 수 있는 여드름 세 가지와 반대되는 경우가 짜면 안 되는 여드름, 익지 않은 여드름, 눌렀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통이 있는 여드름, 주변이 빨간 여드름, 이런 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. 이런 거는 피부과 가서 여드름 염증 주사를 맞든지, 여드름 약이나 연고를 바르든지,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받든지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. 그럼 일단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. 약국 가서 사셔야 될 게 있어요. 이것도 일단 세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알코올 수압, 두 번째는 일회용 바늘을 팔거든요. 보통 저희 혈당 재실 때 손끝 딱딱 딸 수 있는 그 일회용 바늘이 있어요. 세 번째는 멸균 면봉도 팔아요. 이 세 개를 사셔서 짜기 전에 이거 해주면 좋거든요. 뜨뜻한 타올로 이렇게 해주면 모공이 조금 더 열려서 좀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런 스팀을 좀 해주시고, 짤 여드름에 알코올 솜으로 닦고, 그 다음에 이 일회용 바늘을 이용해서 1~2mm 정도 살짝 이렇게 찌르는 거거든요. 이 찔러주는 행위는 이 여드름 피지가 한번 샥 잘 나올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찌를 때 방향은 그 모공에서 털이 자라는 방향과 맞춰서 하시면 돼요. 보통 털이 이 사람 얼굴 기준으로 약간 이렇게 45도 살짝 이게 밑으로 나타나시면 되거든요.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밑에서 45도 느낌으로 살짝만 찌르시면 돼요. 찔러서 길을 뚫어놓고 멸균 면봉으로 짜는 건데, 면봉으로 짤 때 이때 또 지켜야 될 중요한 팁이 있어요. 아까 제가 뭐라 했죠? 피지샘은 생각보다 깊게 있어요. 그 밑에를 짜줘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. 위에 누르면 위에만 찔끔 나오고 밑에는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밑에를 깊게 쭉 짜주는 느낌처럼. 그리고 관리도 중요해요.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짜고 나서 바로 여드름 패치를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바로 붙이는 게 안 좋아요. 왜 안 좋냐? 저희가 이제 세균을 다룰 때 호기성균, 혐기성균 이렇게도 분류를 하거든요. 그게 산소를 좋아하냐, 산소를 안 좋아하냐. 근데 여드름균은 혐기성균,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해요. 그 말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활개를 치는 녀석이에요. 근데 여드름 패치를 바로 빵 붙이면 어떻겠어요? 그럼 얘네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짜고 나서는 초반에 한 일주일, 4, 5일 정도는 그냥 항생제 연고, 박트로반, 베아로반, 후시딘, 마데카솔 그 연고를 하루에 2~3번 정도 그 부에 발라주시고, 한 5일이나 6일 지나서 그때 좀 패치를 붙이는 건 괜찮아요. 여드름 패치의 목적은 안에 있던 피지가 빠져나가고 여드름균도 좀 줄어들고, 이제 아물어 갈 때 좀 더 색소 침착이 생기지 않게 표피가 잘 아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짜고 나서 바로 붙이지는 말고,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집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집에서 짜는 건 방법도 알려는 드렸지만 일단 너무 자주 하지 마셔라. 근데 알려드린 이유는 어차피 집에서 짜실 거 알고 있으니까